네, 일주일 동안 방전된 체력 충전하고 가세요.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오늘 정형외과 전문의 강북연세병원 최일헌 원장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아유. 최일헌입니다. 네. 한 6개월 만에 3개월 만에 뵙는 것 같네요. 한 3개월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아유. 뵙고 싶었습니다. 네. 자, 오늘 정형외과에 관련된 질문 받고 있습니다. 샵 0945 유료 문자 YTN 앱 유튜브 댓글창 열어두겠습니다. 저희가 앞에 뉴스로 시간을 좀 많이 썼기 때문에 질문을 빨리빨리 가야 될 것 같거든요. 자, 장마철이 되면은 좀 더 몸이 안 좋다는 분들 계신데 실제로 기상 변화와 연관성이 있나요? 우리 보면은 우리 어르신들이 맨날 하시는 말씀들 그러니까요. 있잖아요. 비가 오려나 예.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신이 게 쑤신다. 그렇죠. 네. 그게 결국은 이런 장마철에도 적용이 됩니다. 결국 문제가 되는 게 기압 변화가 있을 거고 네. 그다음에 온도가 있을 네. 거고 네. 습도가 있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게 여러분들 뭐 비행기 타시면 알겠지만 올라가면은 그 기압 떨어지면은 무릎이 아프잖아요. 맞아요. 네.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비 오고 그러면 기압이 좀 떨어지면서 통증이 많이 생기게 마련이고요. 네. 그다음에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게 되잖아요. 비가 네. 오면 그러면은 그런 온도 변화에도 몸은 좀 예민하게 되고 그다음에 습도가 높은 것도 사실 여기저기 이렇게 좀 붓는 것도 생기고 이런 것들 때문에 좀 불편한 게 아무래도 더 생기게 됩니다. 그래서 네. 우리 어르신들은 기상예보기가 되시죠. 그렇죠. 맞습니다. 몸이 기상 예보가 네. 근데 반대로 스쿠버 다이빙 하는 분들은 몸이 네. 좋아지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안 아프다고 신경통이 사라진다고 어른들은 수업 때문에. 훈련이니까. 네, 네. 자, 이제 요즘처럼 비가 많이 오게 되면요. 아무래도 외출보다는 이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고 네. 또 사실 또 습도가 높으니까 제습을 틀어놓고 이제 에어컨 바람 많이 쐬잖아요. 네네. 꿉꿉한 게 싫어서. 근데 이런 생활 환경 또한 그게 이제 척추나 관절에 좀 영향을 줄 수 있나요? 영향을 주죠. 당연히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운동량이라는 건 항상 우리 몸에 있어서 특히 척추관절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렇게 비가 와가지고 집 밖으로 못 나가게 되면은 네. 아무래도 운동량은 떨어지게 되고 특히나 요즘에는 이런 에어컨이나 이런 게 많이 있기 때문에 에어컨을 이렇게 특히 그 냉풍을 직접 쐬면은 아픕니다. 살이 아파요. 아파요. 예. 그래가지고 제 생각에는 웬만하면 간접 냉방 같은 걸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집에서도 항상 스트레칭이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체조들 있잖아요. 그런 거라도 꾸준히 해주시는 게 근력 보강에는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이제 허리 통증, 뭐 노화가 되면서 어쩔 수 없는 일인지 피해갈 수 있는지 궁금해요. 피해갈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게 허리나 목이나 이런 것들은 우리가 피해가는 방법은 나이를 안 먹으면 됩니다. 나이를 안 먹으면 되는데 불가능한 사실 거구나. 제가 생각하는 뭐 척추관 협착증이라든지 퇴행성 관절염이라든지 여러 가지는 제가 환자분들한테 그렇게 얘기를 해요. 눈가에 주름살 같은 거다. 안 생기면 안 생겼지 생긴 놈이 없어지지도 않고 네. 생긴 놈이 그렇게 비기 싫지 않으면은 같이 데리고 가는 거고 이게 너무 불편하면 그때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고 그거 생기는 게 싫으면 미리미리 관리 잘하는 거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렇군요. 자, 근데 우리 척추 질환 이제 흔히 좀 그 많이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 척추 질환도 이제 크게 보니까 이제 디스크하고 척추관 협착증으로 나뉜다고 하는데 이게 좀 증상은 어떻고 치료 방식은 어떤지 좀 완전히 다른가요? 제일 흔한 것들이죠. 네. 그러니까 특히 허리 통증에 있어서 제일 흔한 거 두 가지라고 생각하면 외상을 빼고 질병 쪽에서 제일 흔한 거 두 가지가 추간판 탈출증이라고 부르는 디스크 그다음에 척추관 협착증 두 가지인데 증상은 거의 비슷합니다. 네. 허리 통증보다도 엉치에서 다리 쪽으로 저리고 당기고 심하면 힘 빠지고 뭐 이런 증상이 생기는데 결정적인 차이는 디스크는 갑자기 생겨요, 보통. 천천히 진행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급박하게 생겨가지고 아프신 지 두세 달 됐다. 뭐 이런 아니면 어제부터 갑자기 너무 아프다. 이런 것들이 있고 척추관 협착증은 이거는 진짜 말 그대로 만성 퇴행성 질환이기 때문에 얼마나 되셨어요? 그러면은 뭐 웬만하면 5년, 많으면 10년.
천천히 진행을 합니다. 그래가지고 견디다 못 견뎌서 왔어요가 더 많아요. 저런. 네. 그래서 요거는 그 하나는 젊은 사람한테는 추간판 탈출증이 많고 연세 드신 분들한테는 협착증이 많습니다. 그러면 매달리기나 뭐 거꾸로 매달리기 혹은 철봉에 매달리기 혹은 뭐 허리를 활처럼 뒤로 쫙 펼치는 뭐 그런 뭐 쿠른타라는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것들을 자주 하면 도움이 좀 돼요. 도움이 되죠. 도움이 되는데 이게 여러 가지 논문을 보면 네. 그게 도움이 된다는 논문도 있고 아니면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라는 논문도 있어요. 해가 되진 않죠. 맞아요. 그게 정답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지는 않아요. 예. 문제가 되지는 않는데 해가지고 이게 좀 더 편한 것 같다 하면 저는 하시라고 하는 편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으로는 그거 하는 시간에 차라리 직접 운동을 하는 게 사실 매달리는 게 운동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시간에 운동을 하는 게 더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는 얘기를 하기는 하는데 네. 그놈의 거꾸로 매달리는 거는 그렇게 좋아하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맞아요. 1년에 한두 명은 옵니다. 목 왜요? 다쳐서. 그 부작용이 또 있군요. 아니, 떨어져서가 아니라? 거기에서 잘 미끄러져요. 그래서. 네, 그게 본인은 발을 잘 고정을 했다고 하는데 그렇죠. 그게 안 되죠. 네, 의외로 거기 1년에 한두 명씩은 꼭 보는 것 또 같아요. 거기서 뚝 떨어지면 진짜 세게 떨어지면 저한테 못 옵니다. 응급실로 바로 가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냥 떨어졌는데 아파요 하고 오는 환자만 한두 명 봅니다. 그리고 그렇게 매달리기나 거꾸리를 할 때 네. 허리에 힘을 완전히 빼면 안 된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그거는 본인이 요령이 생겨요. 하다 보면? 네. 알겠습니다. 벌써 청취자 문자 한 분 들어오셨는데. 네. 3969님인데요. 고개를 앞으로 숙일 때만 뒷목 바로 밑에 척추에 통증이 있는데 척추에 문제가 생긴 걸까요? 라는 질문이세요. 이거는 이제 그 버섯 증후군이라는 그런 증후군이 있는데 네. 그게 뭐냐면 우리 이 척추뼈 만져보면 목 뒤에 제일 아래쪽에 돌기 하나가 만져집니다. 그렇죠. 돌기 하나 있어요. 탁 튀어나와 네. 있는 게 있어요. 거기가 이제 목하고 머리에서부터 목까지 있는 근육하고 양쪽 어깨 그다음에 아래쪽 견갑골에서 오는 모든 근육의 인대가 거기 다 붙습니다. 그래서 그 돌기가 커진 건데 네. 이게 앞으로 숙이고 있는 동작을 오래 하고 있으면은 거기가 아무래도 계속 텐션이 긴장감이 커지고 그러면서 거기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가지고 버섯 증후군 같은 게 되는 경우도 있고 그러면 목 밑에 툭 튀어나오신 그렇죠. 어머. 그런 것들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 그래가지고 고개를 숙일 때 통증이 심하다는 얘기는 평소에도 그 자세를 많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스트레칭 같은 것도 굉장히 많이 하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저의 자세 유지를 되게 잘 하셔야 됩니다. 요거는 그 자세 문제이기 때문에 직업적 연관도 얘기가 나오는데요. 네. 항상 문제가 되는 직업 2개 나오죠. 하나가 프로그래머, 하나가 치과 의사. 둘 다 그놈의 자세 때문에 그 부분 통증이 항상 생깁니다. 컴퓨터를 업으로 하는 분하고 네. 치과에서는 어쩔 수 없이 숙이고 계시고. 그렇죠. 네. 그럼 수술 집도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시겠는데요? 저도 조금씩 있죠. 그러시구나. 네. 네. 또 7479님 오셨네. 네. 갑자기 허리에 담이 왔을 때 병원 가는 거 말고 빨리 회복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일단 급성 허리 통증 이게 다리 저리는 거나 힘이 빠지는 거가 동반되지 않고 그냥 급성 허리 통증만 있으면은 제일 좋은 거는 하루 정도 쉬는 거예요. 하루 정도 쉬는 거고 누워서 앉아서 누워서 쉬는 게 제일 좋죠. 누워서. 그런데 이 누워서 쉬는 거는 너무 오래 하지는 말라고 합니다. 예. 보통 하루 이틀 정도지 하루 이틀 정도 누워서 쉬었는데도 아프면 그거는 가서 해결을 병원을 가셔야 돼요. 해야 될 문제고 복대 같은 것도 하루 이틀 정도 차는 건 도움이 돼요. 네. 그런데 너무 오래 차는 거는 그것도 근육을 약화시키기 때문에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에 반신욕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반신욕. 네. 요새 집에 욕조 없는 분들이 많으셔서. 핫팩 같은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저는 반신욕 매니아인데 네. 괜찮겠네요. 아우 좋죠. 알겠습니다. 그렇구나. 자, 저희가 오늘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정형외과 전문의이세요. 강북연세병원 태능에 있습니다. 최일헌 원장님과 함께 정형외과 질환 알아보고 있으니까요. 샵 0945 우물정 0945번으로 질문 주실 수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고 오겠습니다. 울림이 계속되는 모든 것들을 우리는
명작이라고 부른다. 지금도 시간이 지나도 메르세데스 벤츠 S클래스 지금 가까운 전시장에서. 자연을 담아 자담 치킨 자담 자부심 담아 자담 치킨 자담 맛있어요 건강해요 잘 놀고 잘 자란 닭으로 만든 치킨 동물복지 자담 치킨 아크릴 모든 것 에드피 아몰 판촉물 굿즈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신사출력 모든 것 에드피 아몰 에드피 아몰 다양한 기프트 판촉물도 에드피 아몰 길어진 여름 일상 에너지를 충전할 특별한 시승 BYD 시승하고 100만원 여행권과 놀라운 선물 쿨한 커피의 기회까지 BYD 타고 여름 에너지 충전하세요. 플러그 인투 썸머 7월 20일까지 가까운 BYD 전시장에서 초청 선정. Evolution Together BYD. 합성 목재 예스팀바 산책로 야외 데크 울타리 사이딩 전원주택 인테리어까지 다양한 형태로 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합성 목재 예스팀바 우수한 품질의 정부 조달 우수 제품 나무 느낌 그대로 합성 목재 예스팀바 경동산업 주식회사. 네, LG전자 유지보수 자회사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시스템 에어컨 고정 걱정 없이 세척할 수 있나요? 특허받은 LG 정품 세척 하이엠 솔루텍입니다. 환경까지 생각하는 세척제도 있나요? 1등에게 물어보세요. 시스템 에어컨 서비스 국내 1위. IM 솔루텍 1544-8777. 핫한 시사와 사람 사는 이야기가 있는 한낮의 시사살롱 이익선 최수영의 이슈앤피플. 평일 오후 1시 15분 상암동 살롱에서 시사 한잔 하세요. 저는 굿모닝 굿나이프 진행자 양돈사모 양수진이었습니다. 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건전지 강북연세병원 최일원 원장님과 정형외과 관련 질환 여쭤보는 중인데요. 1664님이 저는 척추 기준으로 한쪽만 아픕니다. 정형외과, 한의원 다 다녀봐도 잘 안 나았는데 어쩌면 좋을까요? 허리를 숙이는 것도 앉아 있는 것도 오래 서 있는 것도 다 불편합니다. 디스크는 아니래요. 그럼 뭐죠? 근데 사실 우리가 이런 허리 통증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면은 디스크도 얘기하고 척추관 협착증도 얘기하고 여러 가지를 얘기하지만요. 사실 확률적으로 제일 많은 건 당연히 근력 부족이에요. 근력과 체중과 자세의 문제가 당연히 제일 흔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허리가 아픈데 허리를 숙일 때 아프다 이런 거는 당연히 근력이 많이 모자라고 그만큼 자세가 안 좋다는 얘기고요. 한쪽만 아프다라고 하는 거는 그쪽 한쪽으로만 뭔가를 한다라는 얘기하고도 비슷해요. 네. 그쪽으로 과도하겠습니다. 아하. 그래가지고 운동 중에도 이게 좌우 밸런스가 맞는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양쪽을 한꺼번에 쓰는 운동 중에 대표적인 게 수영? 그렇죠. 네. 네, 수영, 그다음에 걷는 거, 가볍게 뛰는 거. 이런 것들이 좌우 밸런스 맞추는데 굉장히 좋고. 결국 유산소 운동이네요, 그러니까. 네. 필라테스 같은 것도 좋아요. 네네. 필라테스 네. 같은 것도 좋은데 그거는 남자분들은 그러니까 아무리 잘 시켜도 안 하시더라고요. 네. 네. 그럼 한 방향 운동은 그 방향을 많이 쓰면은 반대 쪽을 운동해야 되나요? 그게 잘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단방향 운동이라고 하는 것들이 대표적인 게 테니스, 탁구, 배드민턴 이런 것들인데 그렇죠. 반대편 팔로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그쪽 계속 한쪽만 써야 되니까. 야구하시는 분들도 맞아요. 마찬가지고 차라리 축구가 양쪽이 아프면 양쪽이 아팠지 한쪽만 아프지는 않아요. 그러네요. 그렇군. 그런 문제가 있구나. 문자가 계속 어떡하죠? 쏟아지는 질문지를 소화를 못하겠네. 그럼 요거 5500님. 네. 저는 바닥에 물건을 주우려고 허리를 아래로 숙이면 엄청 아파서 허리가 펴기도 힘들 정도예요. 이게 어떤 상태일까요? 일단은 허리 자세 중에 항상 조심하라고 하는 자세가 몇 개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그 양반다리 하는 거라든지 쪼그려 앉는 거라든지 엎드려서 일하는 거든지 이런 것들이에요. 네. 그래서 제가 제일 싫어하는 거가 반일입니다. 아유. 반일은 맞아요. 항상 굉장히 최악인데요. 그렇죠. 이제 물건을 들 때 이제 사람들마다 습관이 저게 다르게 들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분들은 이제 근력이 약간 부족한 상태에서 물건을 들 때 항상 허리를 굽혀서 드는 버릇이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저는 환자분들한테 얘기를 하는 게 무릎을 굽혀서 들으시라고 그러거든요. 허리는 딱 꼿꼿하게 만들고. 그게 제일 좋죠. 예. 우리 데드리프트라는 운동 하듯이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허리에 부담을 덜 주는데 이게 사실 굉장히 습관적인 문제라 본인이 유심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이게 생각보다 잘 안 됩니다. 깜빡깜빡 네. 잊어버려요. 예, 그래가지고 그런 것만 고쳐도 허리 통증 훨씬 좀 줄어들 수 있어요. 네. 온 김에 저 4879님 네. 사연 하나 네, 같이 네. 볼게요. 요즘 인터넷에 보면은 발바닥 아치에 맞춰서 만든 깔창이라고 하면서 그게 엄청 광고예요. 자세 교정 깔창 광고 엄청 뜨더라고요. 맞아요. 신기만 해도 일자다리, 영자다리도 교정해 준다는 오자다리, 영자다리가 아니고 오자다리 얘기도 있는데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인데 정말 이게 효과 있을까요? 깔창은 기본적으로 족부파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는 보조 치료 도구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가지고 이런 것들은 도움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게 그 발목에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라든지 아니면 양쪽 다리 길이가 다르다든지 뭐 이럴 때는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네. 하지만 이게 한계가 있다라는 것도 확실하게 아셔야 돼요. 이게 사람 몸은 밑에서부터 쌓아 올리는 거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발목부터 무릎, 골반으로 쌓아 올리는 거기 때문에 밑에서 밸런스를 잡아주면 위에서 잡힌다라는 그런 논리인데 사실 이게 어떤 뼈 모양 자체를 맞춰준다든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된 거를 잡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거를 사용할 때는 본인의 그 가까운 주치의하고 상의를 하면서 쓰는 게 맞습니다. 그것만으로 모든 거가 해결이 된다는 건 능사가 아니다. 과대 광고가 아닐까요? 예. 아니 근데 신발을 보면은 다른 부위가 네. 그러니까 바깥쪽이 바깥쪽이잖아. 다른 경우. 사람마다 달라요. 말씀 네, 잘하셨는데 네, 사람마다 자기가 다른 부위가 다른 분들이 있어요. 예. 한 안쪽만 닿는 부분이 있고 네. 바깥쪽만 닿는 맞아요. 부분이 있는데 네. 이런 분들은 그 신발 안에 깔창 이렇게 높이를 맞춰가지고 넣으면은 그게 균일하게 닿게 됩니다. 그러면은 확실히 좀 도움이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바깥쪽에 달면 깔창을 네. 어떤 깔창을 주냐면 중심부는 낮추고 발의 외곽 부분을 높이는 깔창을 해주더라고요. 네. 그게 효과가 있다는 말씀이세요? 그게 일정 부분 효과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사실 사람 몸은 생각보다 굉장히 예민해가지고 굉장히 많은 인대와 굉장히 많은 근육들이 어허. 그 같이 일을 해가지고 균형을 맞추거든요. 네. 그 일부분을 한꺼번에 이렇게 돌려놓으면은 다른 데서 문제가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자 몸에 따라서 다르니까 요거는 주치의하고 꼭 상의를 네. 해보시라는 얘기예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요새 비가 많다 보니까 장마철에 장화 신으시는 분들 꽤 특히 계세요. 여성분들 거의 뭐 멋쟁이 장화들이 그게 많거든요. 많으니까. 근데 이게 의외로 허리 건강에 무리를 줄 수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이게 그렇죠. 레인부츠가 편하죠. 요즘처럼 비 많이 올 때는 레인부츠가 편한데 멋있기도 해요. 예. 근데 레인부츠가 문제점이 몇 개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 신발이 너무 무거워요. 그래요. 기본적으로 신발이 너무 무겁고 네. 그래가지고 아무래도 움직이는데 제약이 생기고 그다음에 두 번째가 요게 깔창이나 이런 그 바닥이 굉장히 좀 평평한 거라든지 아니면 제대로 아까 말씀하신 그런 쿠션 같은 게 제대로 구비 안 돼 있는 그런 장화들도 많이 있습니다. 예. 그런 것들 때문에도 문제가 생기고 그다음에 이게 재질이 생각보다 이렇게 단단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발목의 움직임을 제한을 시켜요. 맞아요. 제한을 시키면은 우리가 걸을 때 생각보다 이 발목에서 충격을 흡수해 주는 게 많은데 아하. 그게 위쪽으로 부담을 전가를 시켜버립니다. 그렇구나. 그래서 그럼 문제가 당연히 생길 수 오겠네. 있다는 거고 그래서 가벼운 재질의 뭐 쿠션 좋은 거 네. 그다음에 무릎까지 올라오는 거 말고 종아리 밑으로 내려가는 거 뭐 네. 이런 거를 쓰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들이 많은 걸로 네. 알고 네. 있습니다. 요거는 우리 원장님께서 잠깐 사진을 보셔야 돼서 잠깐 여기서 보시고요. 제가 잠깐 질문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뭐냐면 물건을 들었을 때 약간의 통증이
사진의 붓기가 한 2개월 정도 지속됩니다. 정형외과에서는 정밀 검사를 해야 한다는데 원인을 알고 싶습니다 하면서 사진까지 보내셨어요. 그래서 그렇죠. 원장님이 잠깐 일어서셨고요. 워낙 이렇게 좀 저게 급하신 것 지금 같아서. 6461. 사진 부위가 네. 팔꿈치 있는 대로 네, 보이는데요. 왼쪽으로 보입니다. 네, 이 부위가 우리가 소위 말하는 뭐 테니스 엘보, 골프 엘보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네. 네. 그쪽 부위입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손을 많이 쓰시는 분들, 손목 많이 쓰시는 분들이 거기 인대를 많이 쓰면서 그쪽으로 그 인대가 팔꿈치에 붙는데 예. 그 부분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아, 붓기까지 한다면 상당한 거거든요. 어떡해요. 그래가지고 이게 보통은 약이나 주사나 이런 걸로 잘 가라앉는데 네. 네. 주기적으로 부을 정도로 통증이 온다면은 네. 뭐 요즘엔 초음파 검사도 있고 뭐 MRI 검사도 있고 해가지고 요것 때문에 수술하는 경우도 가끔 있습니다. 아, 근데 택배 하시는 분들은 이게 아, 직업적으로 그쵸. 멈출 수도 없고 계속 네. 부하가 걸리잖아요. 많이 써서 그래요. 그러니까. 근데 그게 택배 하시는 분들보다 더 많은 게 옛날에 어르신들 빨래 짜는 것 때문에 많이 생겼거든요. 아, 그렇지. 힘을 써야 네. 되니까. 이렇게 그렇죠. 비틀어서. 그런데 되게 신기한 게 우리 어르신들이 빨래를 짤 때 항상 한 방향으로 짜세요. 맞아요. 그것도 사람마다 이제 자기 방향이 습관이에요. 있어요. 그것도 이제 예, 루틴이라고. 그래가지고 그거를 반대로 바꾸면은 나아질 거예요라고 얘기하는데 그걸 못 바꿔요. 못 바꾸죠. 아, 안 그렇지. 되죠. 그거는 진짜 자기만의 습관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분도 아마 본인이 잘 관찰해 보면 이 손목을 돌리는 습관이라든지 물건을 드는 방향이라든지 그렇구나. 이런 게 있을 겁니다. 그렇군요. 네. 아까 그 깔창 얘기했더니 86886 50대 중반 남성인데 오다리라 수술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수술이 능사인가요? 비수술 치료도 있나요? 오다리는 이제 그쵸. 여러 가지 생각인데 오다리가 생겼다는 건 사실 50대 중반 정도면은 벌써 관절염이 진행이 되고 있다는 얘기가 돼버리거든요. 아. 그러면은 이거를 아마 병원에서 수술 얘기를 들으셨던 것 같은데 네. 그건 그 관절을 더 오래 쓰기 위한 방법으로 권했을 겁니다. 아. 수술이 능사는 아니지만요. 충분히 그 부분을 근력을 강화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면은 하나의 큰 옵션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분은 뭘 해야 되나요? 어떻게 돼요? 일단은 운동해가지고 주변 근육을 만드는 게 제일 중요한데 오다리 근육은 어떻게 만드는데요? 이거 하체 운동을 하체 해야죠. 운동. 아, 스쿼트 뭐 이런 거를 많이 하셔야 아. 되는데 분명히 한계가 있으실 거예요. 예, 예. 그래가지고 수술을 해가지고 만들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 요즘에는 제가 알기로 오다리 교정 수술을 미용 목적으로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일부러라도 하시는. 네, 그럼 부작용이 없나요? 잘해야죠. 정답이시죠. 아, 원장님도 하세요? 네, 저희 병원에서도 가끔 진행하는 걸로 네. 알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요즘 사실 이제 중장년층들 사이에서 이제 슬로우 러닝이 대세라고 맞아요. 하더라고요. 예. 이제 빠르게 달리는 것보다 이제 천천히 달리는 게 어떻게 전문의로서 보시기에 허리 건강에 확실히 좀 도움이 될까요? 도움이 되죠. 당연히 아.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걷는 걸 많이 걸어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네. 사실 걷는 거가 몸에 그 정도로 도움이 되려면 거의 60대, 70대 이런 분들이 못 뛰니까 걸으라는 얘기거든요. 아. 그런데 최근에 뭐 러닝크루를 비롯해서 이런 러닝이 워낙에 엄청들 뛰세요. 그러니까요. 네, 유행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이게 옆에서 가끔 지나가다 보면 너무 빨라요. 맞아요. 힘들게. 예. 슬로우 러닝은 말 그대로 한 7km에서 8km 정도. 시속? 네, 네. 우리가 걷는 속도가 보통 한 4km에서 5km 정도 되는데 그 우리가 뛴다고 하면은 그 러닝크루들 뛰면은 10km, 12km 이렇게 뛰는데 그게 아니고 한 7km에서 8km 정도. 그러니까 가볍게 뛰는데 옆 사람하고 말을 하면서 뛸 수 있을 정도. 그러면 30분 뛴다고 쳤을 때 3.5에서 4km 정도 뛰면 되네요. 그렇죠. 네. 그럼 경보 속도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것보단 조금 좀 빠르게. 빠르게. 예. 네. 그게 왜 좋냐면은 일단 몸에 부담이 적기 때문에 본인이 자세를 잘 가질 수 있어요. 아, 본인이 자세를 잘 가지고 있고 요게 몸의 부하가 순간적으로 오는 게 훨씬 적기 때문에 오래 할 수 있어요. 아. 그렇고 요게 뭐 몇몇 가지 연구 결과에 보면은 이 슬로우 러닝이 그 척추 기립근 우리 코어 머슬이라고 하는 거에 활성도 자체를 30% 이상 올려준다라는 얘기도 있거든요. 네. 꾸준히 하면은 확실히 도움이 됩니다. 아, 근데 30분도 힘들어요. 그래가지고 저 같은 경우는 예. 슬로우 러닝도 좋고 다 좋은데 인터벌 같은 것도 되게 좋아요. 걷다 뛰다 하는 거죠. 아. 1분 걷고 1분 뛰고 1분 걷고 1분 뛰고 뭐 이런 아, 식으로. 그렇게 섞어 뛰기. 그런 앱도 있더라고요. 그럼요. 예. 인터벌은 굉장히 좋은 운동입니다. 그럼 1분 뛸 때는 전력 질주하나요? 아니요.
그건 아니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고요. 이런 자기 몸에 맞춰서 하는 건데 저 같은 경우는 아침에 뛸 때 1분 걷고 2분 뛰고를 하거든요. 아. 그러니까 조금 본인 몸에 맞춰서 그 시간도 가감을 하시고 아하. 뛸 수 있는 만큼. 속도가 사람마다 조금씩 달라요. 예. 저 같은 경우는 6km로 걷고 9km로 뜁니다. 오, 빨리 뛰시네요. 아니 10km는 넘어야지 진짜 뛰는 거죠. 그 정도 뛰어야 알겠습니다. 된다. 네. 네. 또 질문들이 있어서 아유, 0622님이 무릎 보호대를 예방 차원에서 차고 다녀도 되나요? 예방 차원이라고 하셨어요. 무릎 보호대 예방 차원으로 차고 다니는 거는 운동할 때 차시면은 도움이 됩니다. 확실히 아.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일상 중에는. 일상 중에는 별로 권하고 싶지는 않아요. 왜 그러냐면은 이게 우리 무릎에 작용하는 근육이 큰 뭐 대퇴사두근이라든지 뭐 이런 큰 근육만 있는 게 아니고 작은 근육들도 옆에 다닥다닥 붙어가지고 이게 밸런스를 계속 유지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런데 아. 이거를 꽉 잡아버리면은 걔네들이 역할을 안 하잖아요. 아. 그러면 걔네들이 약해져요. 가늘어지는구나. 큰 근육은 살아있지만 저런. 작은 근육이 약해져요. 그래가지고 운동 중에만 하는 게 좋다. 운동 중에는 다칠 수 있으니까 하는 거고요. 낫다. 일상생활에는 그냥 안 나요. 하시는 것도 예. 그냥 지내시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습니다. 또 있어요. 요즘 그 머리 감을 때, 네. 그러니까 이 서서 감거나 혹은 네. 욕조 안쪽으로 머리를 숙여서 감거나 할 때 허리가 아파서 못 감게. 맞습니다. 요게 아까 말한 그 자세하고 같은 얘기예요. 네. 그건 엎드려서 일하는 거하고 같은 자세인 거잖아요. 예. 허리에 부담이 굉장히 많이 가해지는 자세여가지고 보통은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샤워할 때 일어서서 그때 같이 감으라고 말씀드립니다. 샤워할 때. 알겠습니다. 예. 또 앱으로 애청자님이 이제 사연 주셨는데 택배 기사인데요. 제가 평발이에요. 아. 혹시 깔창이 도움이 될까요? 요거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맞아요. 요게 평발이신 분들 깔창이 도움이 된다는 논문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네. 그때 쓰는 깔창이 되게 비싼 걸로 알고 있어요. 아. 왜냐하면은 요거 아치를 세우는 거죠. 네, 개인 맞춤입니다. 개인만 병원에서 제작하나요, 그럼? 그럼 병원에서 제작을 의뢰를 하죠. 그거 굉장히 비싸던데요. 그러니까요. 오. 그럴 때 쓰는 깔창은 꽤 비쌉니다. 그냥 제가 알기로 깔창을 그냥 적당한 거 몸에 안 맞는 거 쓰면 오히려 나쁜 오히려 걸로 독이 되겠죠. 오히려 나쁜 걸로 알고 있고 그럼 이건 거의 의료 보조기에 가깝네요. 맞습니다. 네. 이런 건 보험 안 되죠. 안 될 안 걸요. 되지. 아쉽다. 그래서 비싸다는 말을 하는 겁니다. 그렇구나. 예. 그러면 질문이 많은데. 이것도 아까 네, 아치 깔창이 네. 그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게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보편적인 거가 맞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맞춤 옷을 입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우리 몸이 너무 이상하게 생기지 않으면 맞춤 옷이 대충 맞는데요. 네네. 평발 진단을 받을 정도면은 이미 많이 망가진 거거든요. 그러면은 적당한 거 했다가는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어요. 아니 평발이 아닌 사람이 평발로 될 수도 있어요. 보통은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닌데 네. 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원래 평발로 난 사람들이 있잖아. 타고난. 그거는 이제 어렸을 때 알게 돼요. 보통 성장기에. 그렇구나. 알겠습니다. 네. 질문이 많은데 원장님 좀 인터벌을 좁혀서 나와주세요. 그러니까 인터벌 길게 하지 마시고 오늘 문자 오는 네. 속도 보니까 놀랍습니다. 네. 건강을 전하는 지식 강북연세병원의 최일헌 원장님과 함께했습니다. 원장님 감사합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크리네어 테크. 크리네어 테크.